이번에는 몇 개 유형의 입력 필드 컨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입력 필드 컨트롤입니다. 날짜 입력 필드 컨트롤의 타입 애트리뷰트 값은 데이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날짜 입력 필드 컨트롤이고요. 여기에 달력 모양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컨트롤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구현하려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표준 컨트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죠. value attribute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날짜를 기본값으로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메일 입력 필드 컨트롤은 타입 애트리뷰트 값이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at이 와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at을 입력하지 않으면 툴팁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 외에는 텍스트 입력 컨트롤과 다르지 않습니다. URL 입력 필드 컨트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URL 입력 필드 컨트롤도 URL을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타입 애트리뷰트 값은 URL입니다. 만약에 유효한 URL 표현이 아니면 URL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검색 입력 필드 컨트롤은 검색을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타입 애트리뷰트 값은 search입니다. 하지만 검색 입력 필드 컨트롤은 텍스트 입력 컨트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파리와 같은 일부 웹브라우저에서는 그림과 같이 모서리가 둥근 형태대로 텍스트 박스를 표현해 주고요. 검색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검색을 지울 수 있는 X 버튼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브라우저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춰진 텍스트 입력 필드 컨트롤은 데이터를 감춰놓고 사용하는 데 유용한 컨트롤입니다. 타입 애트리뷰트 값은 히든이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은 밖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value 애트리뷰트에 값을 저장해 놓고 보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개발자들이 이 감춰진 텍스트 입력 필드 컨트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일 선택 명령 단축 컨트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 단추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파일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된 파일을 옆에 이렇게 파일명을 이렇게 옆에 보여주는 거죠. 파일 선택 명령 단축 컨트롤의 타입 애트리뷰트는 파일입니다. 폼 제출 명령 단축 컨트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 봤죠. 타입 애트리뷰트 값은 submit입니다. 그리고 value 애트리뷰트에는 이 버튼에 텍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이 웹서버로 제출되는 거죠. 이 폼 제출 명령 단축 컨트롤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입 애트리뷰트의 이미지 값을 지정합니다. 이때 src 애트리뷰트에는 표시할 이미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with height 애트리뷰트에는 각각 표시하게 될 이미지의 가로의 크기와 세로의 크기를 픽셀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 컨트롤을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먼저 날짜 입력 필드 컨트롤입니다. 타입 애트리뷰트에는 데이트 이렇게 지정해야겠죠. 그리고 네임 애트리뷰트에는 데이트. 그리고 value에는 추기값으로 2022년 09월 09일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r 태그를 추가하죠. 저장하면 이처럼 날짜 입력 필드 컨트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달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메일 입력 필드 컨트롤을 추가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이메일, 네임은 이메일 하겠습니다. 또 태그를 닫고 br 태그를 추가해 주기로 하죠. 그리고 저장하면 이렇게 이메일 입력 필드 컨트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김구@gmail.com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하면 정상적인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 생략됐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에 @을 포함해 주세요. 김구.gmail.com에는 @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는 URL 입력 필드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URL이죠. name은 URL로 하겠습니다. br 태그를 추가해 주고 저장하면 그럼 이처럼 URL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유효한 URL을 입력을 하죠. https://www.google.com 이렇게 유효한 URL을 입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HTTP 프로토콜 지정하지 않고 www.mycompany.com 이렇게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 지정해 주지 않으면 URL을 입력하세요.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다음은 검색 입력 필드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search name equal search br 태그를 추가하고요. 저장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X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검색어를 삭제해 주죠. 이번에는 감춰진 텍스트 입력 필드 컨트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input 타입은 hidden이고요. name도 hidden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값으로 감춘 값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하죠. b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그럼 여기에 요 밑에 감춰진 텍스트 입력 필드 컨트롤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춰졌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감춘 값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선택 명령 단축 컨트롤을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input 타입은 파일입니다. name을 파일로 하죠. 태그를 닫고 br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저장하면 이처럼 파일 선택 명령 단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파일 선택 명령 단추를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된 파일명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에는 폼 제출 명령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겠습니다. input 타입은 submit이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value에는 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저장해 주면 이렇게 제출 버튼이 표시되죠. 이렇게 폼 제출 명령 단축 컨트롤에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폼 제출 명령 이미지 단축 컨트롤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게 될 이미지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제출 요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끌어넣기를 하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이미지여야 하죠. 그 다음에 src 애트리뷰트에는 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images 그 다음에 밑에 submit이 있죠. submit.jpg 선택을 해주시고 width는 50, height는 20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R 태그를 하나 추가하죠. 저장하면 이렇게 제출 이미지 단추가 추가되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추가했는데 각 컨트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 컨트롤 왼쪽에 레이블을 표시함으로써 각각의 컨트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컨트롤은 레이블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각 컨트롤 요소에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for attribute는 레이블이 속한 폼 컨트롤 요소의 id 값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or attribute의 name이 지정돼서 id attribute가 name인 텍스트 타입의 input 텍스트 필드 컨트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각 컨트롤에 레이블을 붙여볼까요? 먼저 레이블 태그를 추가합니다. for attribute에는 name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단일행 입력 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레이블 for password 여기다가는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레이블 for 주는데 옵션 단축 컨트롤에 id 값이 없죠. id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id 값을 장르라고 지정해 주기로 하고 여기서 장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일 항목 선택 옵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id 애트리뷰트를 지정해 주죠. id 장르 그 다음에 얘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for 체크 상자 컨트롤에도 지금 id 애트리뷰트가 없죠. id 애트리뷰트를 favorite라고 일단 줄 것으로 가정을 하고 favorit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중 항목 선택 체크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id를 favorit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레이블 for 없으니까 데이트로 가정을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자 입력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id 애트리뷰트에다가 데이트 주죠. 다음에 레이블 for 이번에는 이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메일 입력 해주고요. 여기다가 id는 이메일이라고 하죠. 다음에
save for 이번에는 URL이라고 하겠습니다. URL 입력. 그 다음에 여기에 id 애트리뷰트에 URL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label for and search 그렇죠? 예, 검색 입력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d 애트리뷰트에는 search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드는 보이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ave for 이번에는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일 선택. 그 다음에 id 애트리뷰트에는 파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면 이처럼 각각의 레이블을 표시해 주니까 각각의 컨트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쉽게 알 수 있게 되죠.